영상 클릭해주신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구해줄 계좌 구조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구조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내용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먼저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이러한 하락을 보여줬었는데요. 거기에 어떤 이유들이 있었나요? 비상계엄령과 함께 현 대통령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면서 만약에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거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친환경이라고 하면 반대로 탈원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전주가 엄청난 하락을 보일 것이다, 이런 찌라시들이 많았습니다. 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원전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거나 혹은 민주당이 된다라고 하면 체코로 계약을 했었던 원전 2주의 계약이 취소될 수가 있다, 이런 루머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럼 우선 해당 루머들이 사실인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금일 영상은 이렇게 우선 이 세 가지의 루머가 진실인지 먼저 확인을 해본 후에 이후에 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민주당은 친환경이고 그 친환경은 즉 탈원전인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전에 문재인 정권 시절 당시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를 외치면서 탈원전을 외쳤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세계적으로도 EU연합들도 모두 환경 문제를 삼으면서 탈원전을 같이 외치던 세계적인 기조가 탈원전이었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EU 같은 경우에도 이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조달하고 있는 전력량이 부족해서 아주 고민이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들 또한 다시 탈원전을 해제하고 다시 원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유행이 퍼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인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원전이 배척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만약에 탄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하던 대로 잘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원전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그래서 민주당이 새롭게 정권을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원전이 배척될 일은 없다는 거 한번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연 원전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가,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실제 뉴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원전 생태계 지원 삭감 사실일까라는 이런 뉴스가 12월 13일자 13시 20분경에 나왔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윤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했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을 무려 90% 깎아버렸다. 그리고 정부 주요 정책 예산을 야당이 발목 잡아 깎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원전 관련 내년도 예산이 4,889억 원 규모로 한 푼 삭감 없이 정부안대로 통과됐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또 체코 원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183억 원 전액 통과가 됐고, SMR 관련해서도 예산 54억 원이 329억 원이 모두 삭감 없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지금 말하는 삭감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다른 항목으로 지원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체코 원전과 무관하거나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소듐 냉각 고속로라고 하는 이 SFR 기본 설계 사업 예산이 70억에서 7억으로 줄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SMR이나 원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새롭게 개발을 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을 써야 하겠느냐 해서 7억으로 대폭 하향한 건 맞지만 당장 우리 원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 이렇게 이번 사실도 팩트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건데요. 체코에 원전 계약했었던 그 2기가 과연 계약이 취소될까? 라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최근의 유럽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뭐 미국, 대만 혹은 뭐 중국, 북한 등등과 같이 이런 국가들에서 전력이 부족해서 정전이 났다거나 전력난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1월부터 해서 독일을 기점으로, 이제 독일이면 북유럽이죠. 북유럽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둥켈플라우테라고 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둥켈플라우테가 뭐냐고 하면 독일어로 어두운 침체를 얘기합니다. 이 어두운 침체라는 게 뭐냐면 구름이 굉장히 많이 끼면서 햇빛을 차단을 하고 또 바람 또한 없는 그러한 기후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원래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으로 전력량의 40%에서 50%를 충당하던 이 독일이 이 둥켈플라우테가 발생을 하면서 해당 부분이 19%로 굉장히 큰 폭으로
전격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이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면 가장 큰 에너지원이 태양열과 풍력이잖아요. 근데 아까 둔켈플라우테가 뭐라고 했습니까? 햇빛이 잘 들지 않고 바람이 잘 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량이 굉장히 줄었고, 풍력 같은 경우에도 안 그래도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너무 세도 안 되고 바람이 너무 약해도 안 되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에너지 발전원인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바람이 전혀 불지 않으니까 발생할 수 있는 전력량이 굉장히 줄었어요.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이러한 기후현상으로 이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었던 이 유럽 국가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둔켈플라우테가 예상치 못했다거나 과거엔 없었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얘가 최근으로 오면서 그 빈도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한 번 왔을 때 그 주기도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유럽 국가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당장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전기 한번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일상생활만 해도 굉장히 불편해지죠. 핸드폰 이용 못하고 컴퓨터 이용 못하고 전기차, 사무실의 등, 컴퓨터 등등 다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재난입니다. 더 크게 확대해보면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이 이 둔켈플라우테에 의해서 얼마 전에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되니까 갑자기 화력발전을 늘렸습니다. 이 화력발전을 갑자기 늘려도 그 전기가 다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의 공장들을 셧다운 시켰어요. 셧다운 시키면서 강제적으로 운영을 중단시키고, 그래도 안 되니까 프랑스는 여러분 원전 국가입니다. 지금 원전을 이용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전기 사와서 간신히 그 상황을 메꿨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둔켈플라우테가 더 길어지면 독일도 계속 이러한 상황을 겪을 수가 있는데, 프랑스 또한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원전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 전력을 충당하기에 바쁘지 이제 앞으로 여기다 팔만한 전력이 남아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정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전력 공급원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원전과 이 SMR 소형원전, 결국은 원자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탈원전 선언했었던 스웨덴, 이탈리아, 그리고 스위스 다 이제는 탈원전 포기하고 원전 건설하려고 나서고 있고, 독일 바로 옆에 있는 체코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와서 원전 2기 계약을 하고 갔죠. 이거 취소하겠습니까? 취소할 일 절대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영국도 당장 우리나라 와서 원전 보고 갔죠. 그리고 네덜란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원전 2기 지금 계약을 할 걸로 예고가 되어져 있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와 이 SMR 6기를 이미 수주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왔다 갔고요. 이렇게 지금 유럽에서 완전히 다시 원전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문재인 정권 때에는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이 EU 국가를 시작으로 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가자, 친환경 정책으로 가자라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다시금 이상기후 현상과 통틀어서 여러 국가들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을 원하기 때문에 이 원전으로 다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흐름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전과는 상황이 완전 달라요. 우리 요즘 많이 이용하는 게 뭡니까? AI 있죠. 이 AI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크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도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용하는 전력량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보통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데서 일반 검색을 하면 전력이 만약에 1 된다고 했을 때, AI를 이용한 그런 검색을 하게 되면 이게 10배 정도의 전력이 더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지을 때 애초에 허가를 받으려면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만 공급 허가가 날 정도로 전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원전을 포기한다? 이거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어떤 당이 다시 집권을 한다 해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고, 세계적인 흐름이 원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유럽 다음으로 가장 중요시 보셔야 할 게 이 미국이죠. 이 미국의 트럼프 2.0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트럼프 2기에 에너지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가 바로 원전, 그리고 SMR, 그리고 천연가스입니다. 이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장관 자체를 이 SMR 기업인 오클로에 이사를 에너지 장관으로 취임을 시켰잖아요. 이거 대놓고 원전 하겠다는 거죠. 이제 1월 20일부터 트럼프가 집권을 할 테고, 그때부터 이제
원전이나 SMR 관련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때 되면 다시 주목받아서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산안 관련해서도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불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 설비, 생산까지 본인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SMR 관련해서는 최고의 기업이 어디야?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조차도 지금 이 투자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JP모건에서는 대놓고 땅땅 얘기를 했죠. 아시아의 SMR 파운더리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고라고 이렇게 명확히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산 밥캣과 있었던 지배구조 개편까지 완전히 무산이 되면서 더 이상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의 상승을 막을 만한 요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7월 18일에 이미 체코의 원전 2기 계약을 했었을 때 주가 이미 여기서 3만원 뚫어야 되는 그런 호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때도 어땠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원전주들은 계속 갔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했더니 정치적인 리스크가 생기면서 다시 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도 했고 애초에 정치적인 리스크가 원전 섹터의 호황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당이 되든 상관없이 세계적인 흐름이 지금 원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자 장에서 다른 세력들이 많이 흔들어서 좀 여기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부터 바로 2.2%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장을 진행 중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 체코 원전 수주 계약 하나만으로도 3만원을 뚫었어야 되는 그런 계약이라는 말이 그 앞에 있었어요. 차트를 좀 더 길게 해서 보시면, 자 여러분, 제가 박스를 하나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3만원대까지 이렇게 박스를 한번 그려서 보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미 체코 원전 수주 이슈만으로도, 이게 체코 원전 이슈입니다. 이것만으로도 3만원을 뚫었어야 됐던 그런 이슈였는데 여러 노이즈들 때문에 그걸 못 뚫고 있다가 지금 이제야 모든 리스크가 다 해소가 되고 뚫을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주가 상승이 3만원대를 터치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 보이시는 주황 색깔 그래프가 얘가 지금 매물대거든요. 모든 매물대가 지금 이 가격대 15,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 모든 매물대가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3만원을 뚫고 간다? 여기서 소화하면서 뚫고 가야 할 매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가 상승 쭉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전에 원전 호황 때 한 14만원대까지의 가격을 갔었었는데 이때보다 지금이 전력량이 훨씬 많이 필요한 거 아까 제가 AI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죠. AI뿐만이 아니라 전기차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메인 전력은 전기입니다. 이 전기를 기후현상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가장 좋은 에너지원은 원자력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원전은 더욱더 갈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앞으로 다시 오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최저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3만원을 돌파를 하느냐를 메인으로 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사 모으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분들이 2차전지나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거 많이 물려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추운 시장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조금씩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현금 좀 만들어서 지금부터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3만원 뚫기 전까지 하방으로 크게 열어두실 것도 없어요. 지금부터 잘 이 박스권에서 잘 모아두셔서 3만원 뚫었을 때 이 급격한 상승을 보이는 부분 크게 드시면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장기적으로 100%, 200%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꼭 관심 가져서 보셔야 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다시 한 번 더 요점 정리해드리자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세계적인 흐름이 원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괜찮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안 돼서 만약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다시 집권을 시작을 하게 된다. 그때면 원래 하던 대로 잘 할 거니까 다시 원전은 오케이입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AI 센터나 전기차 이런 기조로 가면서 앞으로 점점 더 전력은 많이 필요할 텐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원자력밖에 없으니까 원자력 오케이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예산을 삭감했느냐? 아니죠. 정부 예산 삭감 안 했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세상의 흐름이 원전으로 갈 건데 원전하면 어디냐? 두산에너빌리티죠. 그리고 원전하면 어디냐? 지금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설계는 잘하는데 직접 만들 수 있는 국가 없습니다. 그거 어디다 부탁해야 돼요? 다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리고 SMR 어디가 잘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앞으로 길게 보시면 진짜 세계적인 흐름이 원전과 SMR을 찾을 텐데 이거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두산에너빌리티 자기 포트폴리오 없으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5,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 이 정도 가격에서 계속 꾸준히 조금씩 담아두시면 나중에 주가 이 매물대 다 소화하고 나면 3만원대부터는 쭉쭉 올라갈 일만 남아있으니까요. 웬만한 조정에서
결정해서 크게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종목이라도 제대로 담아 두셔서 여러분들 계좌 조금씩 수익률 늘려가시면 물려있는 종목들 조금씩 비중 덜어서 그때 또 다른 좋은 종목들 계속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좀 됐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뭐 따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내용들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빨간 것만 가득 찍히기를 바라면서 항상 좋은 내용들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좀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 굉장히 추운데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연말 연초 가족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 구조되었습니다.